안녕하세요, 오토카메거지입니다. 최근 벤츠는 풀체인지 S클래스를 필두로 페이스리프트한 E클래스와 함께 새로운 벤츠만의 디자인 및 철학으로 고객들에게 선보였는데요. 풀체인지 S클래스는 정말 센세이션한 모습과 한 발 앞서 나가는 듯한 안정과 미래지향적 옵션 및 과감한 실내 변화까지 가져오면서 국내 출시가 빨리 되길 기다리는 오너분들이 많을 만큼 풀체인지로 인한 큰 변화를 가져갔습니다. 항상 작은 S클래스, 미니 S클래스, S클래스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벤츠 C클래스. E클래스가 패밀리 룩으로 미리 나왔지만요. 이번에 출시 예정인 C클래스는 벤츠의 새로운 플랫폼과 함께 완전한 풀체인지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E클래스 같은 경우 페이스리프트고 뒷모습이나 라이트 등 사뭇 S클래스와 C클래스와는 약간 다른 행보를 가져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이는 나름 상위 등급에 속하는 E클래스이기에 구매하는 분들에게 독자적 프리미엄을 느끼게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C클래스는 항상 S클래스의 작은 버전이라고 할 만큼 상당히 많은 부분을 겹치게 가져가고 헤드라이트와 그릴, 그리고 상당히 유사한 옵션 사양과 실내까지 항상 S클래스와 연관된 수식어를 가져가는데, 이는 컴팩트 세단 트림에서 최상위 플래그십 모델의 향기를 느낄 수 있게 하여 경쟁사에게 충성 고객을 빼앗기지 않는 마케팅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C클래스의 경쟁 상대는 펀드라이빙과 스포티한 승차감 및 패밀리 세단까지도 포괄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BMW의 3시리즈입니다. 특히 풀체인지가 되면서 크기도 더 커졌죠. 헤드라이트도 더 상위 등급의 라이트처럼 고급스럽게 변했으며 할인 프로모션까지 많이 하면서 국내에서도 제네시스 G70의 고객층을 상당수 흡수하였죠. C 세그먼트에서 따라올 자가 없다고 자부하듯이 3시리즈는 1위를 빼앗기지 않으면서 위풍당당하게 자리를 마크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많이 달라질 것이라는 분위기죠. 바로 왜냐? 벤츠 C클래스가 풀체인지로 출시가 될 예정인데요. S클래스만큼 상당히 변화된 옵션 및 6천여 개의 부품들이 바뀌어지면서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죠. 스파이샷과 추정 렌더링 이미지를 보면서 외부와 내부의 모습을 살펴보죠. 외부 이미지는 작은 S클래스처럼 정말 풀체인지된 S클래스와 매우 유사합니다. 전에 해외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된 신형 C클래스 전면부는 기역자 형태의 데일라이트와 같이 통합된 방향 시스템, 그리고 헤드라이트 안에 점처럼 찍혀진 포인트 라이트가 S클래스는 3개, E클래스는 2개로 존재하는 반면 C클래스에서는 1개 아니면 더 작게 한 크기로 1.5개 같은 2개 정도로 선보일 것으로 예상되어지고요. 이 멀티빔 LED 헤드램프는 교통 상황에 따라 능동형으로 빛의 밝기를 조절하면서 메인 빔의 넓은 조사 범위 안에 입각하면서 더 시인성을 높여주는 부분이죠. 라지에트의 그릴의 모습은 아방가르드와 익스클루시브와 같이 트림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릴 아랫부분의 모습은 E클래스나 S클래스와는 달리 약간 도깨비 입모양 같은 삐죽된 모습을 하고 있어 아쉬움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AMG C53 출시를 염두하면서 차별점을 둬야 했던 것으로 보여지죠. 그동안 스파이샷과 S클래스의 옵션 사양 등을 고려할 때 C클래스에서 최초로 잭업 서스펜션이라는 서스펜션, 즉 S클래스에서는 에어 서스펜션과 맞물려서 측면 사고 위험 감지 시 약 8cm를 올려줌으로써 가장 강한 빔의 충격이 가해지도록 안전성을 높인 것이 특징인데요. C클래스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고, 전자식 가변 대포를 변형하여 측면 사고에 대한 위험시 차체를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수준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예상도 후면 부분은 일전 아반떼 AD의 미등이나 제네시스 2세대 G80의 미등, 아우디 미등과 같은, 특히 아우디 A3의 미등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안에 보여지는 그래픽 디자인은 그보다 더 당연히 세련될 것으로 보여지며 램프에 점등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마치 점등이 된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 생각이 되네요. 마치 이번에 나온 QM6 리어 램프의 모습처럼요. 아방가르드 트림에서는 가짜 듀얼 머플러, 즉 머플러 팁으로만 듀얼로 감싸질 것으로 보이며 익스클루시브나 AMG 라인에서 진짜 듀얼 머플러를 장착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실내 부분에서는 S클래스와 거의 흡사한 레이아웃으로 들어간 것이 확인이 되었죠. 터치 패널과 물리 감각이 들어간 햅틱 반응식 버튼들이 깔끔한 레이아웃으로 위치한 것이 보여지고요. 특히 운전석 쪽 대시보드에 HUD, 즉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비출 화면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신형 S클래스처럼 보다 많은 정보들을 비추는 증강현실 HUD 내비게이션을 선보일 것으로 보이네요. 송풍구는 원형으로 가운데 3개가 위치한 아래로 S클래스의 센터페시아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왔고요. 화면 아래로 추상과 같이 터치 방식을 가져갈 테지만
햅틱 반응이 오는 터치일지 아니면 어느 정도 압력까지 같이 인지하는 정전식 플러스 강압식일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네요. S클래스와 다른 점은 S클래스는 센터페시아의 중앙 패널에서 비상등이나 미디어 등 자주 사용하는 버튼 몇 가지를 제외하고 모든 기능을 오로지 손가락으로 제어한다는 점, 마치 테슬라 모델 3 같은 느낌의 방식을 가져간다는 점이 다르고요. 스파이샷에서 보이는 것처럼 C클래스는 온도 조절이 따로 별도의 터치 방식의 버튼이 존재하는 데 비해 S클래스는 에어컨이나 히터 부분까지 모두 풀터치라서 이 부분에서 호불호가 있을 듯 합니다. 하지만 최근 트렌드인 음성 제어나 시내 주행에서의 반자율 주행을 인식하는 정도까지 온 이상 시선이 잠시 다른 곳으로 머물러 보고 터치하는 방식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큰 위험이 따르지 않을 거란 제조사의 판단 및 실험을 해봤을 거라고 믿을 수밖에 없죠. 상대는 벤츠 플래그십 세단인 S클래스니까요. 이런 반자율 주행 기능은 S클래스는 자율주행 3단계까지 허용치가 가능한 수준이고 이는 풀체인지 C클래스에서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커다란 HUD는 3D로 보여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에 따르는 표시는 전방 차량과의 거리와 가야 할 방향 및 전방 차량을 좌측과 우측으로 제치고 가야 하는 사항 등을 내비게이션과 미리 연동되어 오너에게 알려주는 부분을 표지판 차선 이탈 방지나 각종 정보들까지 모두 나타내는 유용성을 보여주죠. 이런 부분은 콕핏 디스플레이로 클러스터와 멀티미디어 화면이 운전자의 시각과 일치되게 한 편의성을 센터페시아의 간결함과 터치 방식으로 가져가기 위하여 멀티미디어 대화면을 중앙 부분으로 가져가도 불편함 자체가 없게끔 하는 거죠. C클래스에 적용될 풀 디지털 클러스터는 기존보다 더 많은 정보와 애니메이션 기능을 탑재하고 특히 벤츠 신형 S클래스처럼 자율주행에 준하는 주행 시 테슬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좌우 차선 및 사각지대에서 나타내지는 차량의 형체까지 보여줌으로써 보다 오너의 운전의 편리함을 제공하며 운전 시의 행동 제약에서 벗어나게끔 해줄 것으로 보이네요. 또한 생체 인식이라는 핸드폰으로 따지면 지문 인식과 운전자의 얼굴 인식 같은 프라이버시 서비스를 넣어 개인 보안에 힘쓴 모습이고요. 핸드폰과 연동 시에 자동으로 안드로이드나 애플, 카플레이 등 이를 인식하여 OS 선택을 하여 연동하면서 핸드폰으로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변경하게 되면 HUD와 차량 메인 패드 및 디지털 클러스터에 모두 연동하여 자동으로 바뀌는 점, 이런 것들을 편리성을 높였습니다. 벤츠가 이렇게 파격적인 변화로 센터페시아를 테슬라 모델 S 같은 형태로 큰 변화를 꾀한 것은 차후 벤츠만의 차량 어플리케이션 및 생태계를 만들어 보다 집중적인 마니아층과 현대의 유비쿼터스 생활 방식에 맞추어서 아날로그적 유럽 감성을 탈피하여 럭셔리한 고급 혁신을 주도함으로써 미래 차량의 먹거리 싸움에서도 프리미엄이 아닌 럭셔리를 지향하는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미 현대인들은 베이비 부머 세대를 지난 386 세대들도 점차적으로 사회의 중심에서 벗어나는 형국에 터치 방식에 이미 익숙한 사용법 및 인터페이스를 끼고 있는 사회인들의 중심으로 넘어갈 것을 테슬라가 증명을 해냈고요. 조그 셔틀이 럭셔리의 상징으로서 품위있게 돌려가며 한정된 메뉴를 선택했던 과거와는 달리 햅틱 반응의 터치패드가 마우스 및 타블렛 펜 역할을 하면서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듯한 모습의 형식으로 탈바꿈한다는 것도 의미하죠.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불리는 UI가 사용에 편리함을 주면서 UX, 즉 사용자의 총체적 경험까지 맞물린 앞서 나간 결과가 혁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애플이 보여주고 있는 맥과 아이폰 및 아이패드까지의 연결고리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부분이죠. 절대로 패스트 팔로워가 선도하여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닌 이는 이미 앞서 나간 상태로 무엇이 더 큰 편리함을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버튼의 위치 및 소재와 화면 등 이런 것이 이젠 마력이 얼만큼인데 제로백까지 얼만큼이더라 라는 원초적인 얘기보다 향후 앞서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지금 이곳에서 하고 있느냐, 바로 벤츠가 보여주고 있는 행보가 그렇다는 것이죠.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벤츠는 굉장히 보수적 성격을 띠고 있는 레이아웃에 얽매여져 있는 형식의 실내 디자인을 선보였고요. 외부 디자인에서도 그랬죠. 오히려 BMW가 첨단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가로 배치형의 UX가 결합된 UI를 선보였으며 이는 현대기아가 일괄적으로 센터페시아의 느낌을 따라하게끔 만드는 배경이 되었던 거죠. 그러나 점차적으로는 BMW는 반대로 더 변화의 보수적 형상을 띠게 되었고요. 클러스터와 메인 디스플레이가 가로로 연결되는 형식 또한 벤츠의 것을 답습하는 느낌을 보여줄 때 벤츠는 결국 다른 방향으로 자기들만의 혁신을 보여줍니다. 커다란 HUD는 테슬라가 보여주지 못한 고급과 운전의 편리성까지 제공하고요. 증강현실 내비게이션까지 유리창에 비춰주면서 거리까지도 칸칸이 측정을 하면서 보여지는 이것이야말로 커다란 혁신이 아닐까 싶네요. 제네시스 G70이 페이스리프트로 출시하면서 큰 변화 없이 뒷모습의 리어 램프도 두 줄 램프를 길게 만들어주기 싫어서
아낀 모습에서 이번 C클래스 풀체인지가 정식으로 출시되고 금액에 프로모션까지 좋게 더해진다면 글쎄요. BMW 3 시리즈와 C클래스 사이에서 과연 얼만큼 살아남을 수 있을지가 궁금해지는 대목이죠. 여튼 이 센터페시아의 무선 충전의 모습도 보이고요. 스티어링 휠 역시 새로운 것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선보인 E클래스 스티어링 휠처럼 정전식 풀 터치 방식이 사용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휠 스포크에 통합된 터치 컨트롤은 여러 기능 영역으로 명확하게 구분이 되죠. 게다가 스와이프 형식의 제스처까지 가능하여 직관적인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되어지는 파워트레인은 소음과 진동을 줄인 OM645 신규 디젤 엔진과 직렬 6기통 디젤 엔진 등 유로 환경 규제에 맞는 형식의 신규 디젤 파워트레인을 비롯하여 가솔린 터보 엔진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탑재될 것으로 각 매체에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디젤과 가솔린 엔진에는 모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인 EQ 부스트가 적용되어 효율성을 높이고요. 예전에 볼보 S90에서 설명한 바로 그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최근 나오는 유럽차에서 보여지는 이유가 다 있는데요. 이는 현재 12V 시스템으로 전력을 생산하여 제공하기엔 현재 디스플레이부터 모든 전자화된 방식에 무리가 따를 수 있고요. 이에 따른 배터리의 과부하로 인한 시동의 리부트 현상도 나타날 수 있는 우려와 함께 무엇보다 연비까지 좋아지기 힘들기에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감속 시에 4기통이면 2기통만 운영하고 ISG 시스템 작동 시 시동을 껐다 켰다 하는 부담감을 보조해주면서 부드러움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대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유로존의 교내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으며 완전한 하이브리드가 아닐 시에 최대 전압은 48V로 한정한다는 것이 있고, 이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차도 2021년부터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이 유럽에 수출하기 위하여 대거 나올 것이라는 점 참고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C클래스 고성능 버전 AMG의 신규 도입되는 C53에는 2.0L 즉 2L 터보차저 엔진과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조합되어 총 출력 450마력 이상을 발휘할 것으로 알려졌고요. 전통이 깃든 고성능 모델인 AMG C63도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카페에 링크로 걸려서 보시는 분들도 죄송하지만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최근 현대차가 유튜브 매체까지 건드려가면서 무언가 길들이기 같은 느낌을 주는 것에 대한 논란이 거센 가운데 그래도 여러 매체에서 올바른 소리를 하려면 구독과 좋아요라는 클릭과 터치의 미학이 있다고 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